못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녹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는 게 맞겠는데, 어디 한번 보자. 여기서부터 볼 차례구만. American Marriage Trend. 자, 이거 미국의 결혼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숙제는 좀 해보셨음? 노트는 가지고 왔니? 에헤. 에, 그래, 좀 바로 좀 시작을 해보십시다. 오늘은 그래. 어, 나윤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이거? American marriage trend are changing rapidly 라고 하는 요 녀석. 미국의 결혼 트렌드를 동향이라고 해석했는데, 잘했어, 맞아. 근데 요즘엔 그냥 트렌드라고 영어로 써버리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 어쨌거나 미국의 결혼 동향, 미국의 결혼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 빠르게가 언제에 비해서 빠르게인지는 좀 나도 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은 좀 합니다. 에, 여튼 다음 것도 한번 볼까? First of all, 요거 많이 따져보면은 우선은 맞아. 혹은 뭐 무엇보다도 혹은 뭐 우선 첫 번째로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무엇보다도든 우선이든 첫 번째로든 상관은 없어. Americans are putting off their marriage라고 하네. 이건 사실이긴 해. 물론 미국 얘기 할 거리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거나. 어, 푸도프, 미루다. 맞습니다. 예, 이게 말이지. 그때다, 뭐, 1900년대 초중반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 결혼 연령이 뭐 늦춰진 거는 사실 미국 같은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정말 극단적이긴 하거든,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뭘 해도 이렇게 극단적이냐? 왜 맨날 자꾸 이상한 걸로 1등을 하려고 들어. 아니 뭐 좋은 것도 1등이래 나쁜 것도 1등이야. 이게 너무 많이 1등을 해가지고 좀 몇 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결혼 풍습이 요즘 난리도 아니지요. 일단은 결혼 자체도 되게 늦게 하는 편이고 요즘에는 20대 때 결혼 못했다고 무슨 큰일 났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30대 때도 결혼 뭐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지. 40대 때 결혼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근데 이거 당장 1970년대? 그 정도쯤만 가도 여러분들 10대에 결혼하는 일들 아니면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이거 그게 제일 흔했습니다 이거. 근데 그 나이 때는 조선시대 때랑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선시대 그 세종대왕이 결혼 대책 세웠던 거? 세종대왕께서 그런 거 있었어. 어떤 마을에서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30살 넘게 결혼 못 하잖아. 그러면은 마을 전체에 초비상이 걸려. 심지어는 세종대왕한테 직접 보고가 돼가지고 세종대왕님한테 직접 보고가 돼가지고 뭐 짝을 만나게 해주는 건 당연하고 뭐 혼수에다가 집까지 나라에서 다 해줘 버렸어. 그래도 끝까지 결혼 안 하면은 그 마을에다가 무슨 페널티를 좀 주는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여튼 30살 넘어서까지 결혼 안 한다는 거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거야 이거. 그게 언제까지 그랬냐 하면은 대충 뭐 한 1970,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까지도 그랬었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크게 다를 바 없어. 근데 요즘에는 뭐 미국도 30살 아래쪽에서 결혼하는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고 우리나라는 요즘에 30살 아래에서 결혼하는 일 자체가 별로 없고 여자는 모르겠지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30살 아래에서 결혼하는 일 진짜 흔치 않은 느낌이 들어. 그렇게 됐습니다.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는 잘 모르겠다. 다음 문장도 이거 나윤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How old are average American people at their first marriage라고 하는 요즘 얘기인 것 같아. How old가 한 덩어리고요.
평균 미국인들의 첫 결혼에, 그들의 첫 번째 결혼에, 결혼은 몇 달인가? 그러니까 사실, 뭐, 순서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내용은 맞거든? 그들의 첫 번째, 근데 그들이란 말을 좀 빼자. 우리말은 그라는 말 자체로 워낙에 안 쓰거든. 그러니까는 처음 결혼하는 평균 미국 사람은 몇 살일까? 라고 적혀 있는 게 조금 더 가까울 거야. 그러니까는 처음 결혼하는 평균적인 미국인. 에버리지가 평균적인이란 뜻이었거든. 이 에버리지란 말도 우리 살면서도 은근히 들을 일이 좀 많습니다. 뭐 꼭 주식시장 뭐 그런 데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스포츠 같은 데서도 골프 같은 데서 종종 들리고 합니다. 골프 에버리지라 그러면 평균적으로 골프 몇 타 치십니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 얘기. 이거는 그래. 혜인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Men are 29 and women are 27. 음흠. 남자들은 29이고, 근데 29세이고, 여자들은 27세? 이다란 말이 다 들어가 있어, 지금은. 그게 the highest in modern history. 현대 역사상 가장 높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요거 대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요 긴 빼기를 대시라 그러거든? 긴 빼기. 대시라고 부르고, 얘는 추가 설명, 혹은 뭐, 삽입구, 이런 데 주로 쓰는 말이야. 추가 설명일 때는 이렇게 대시 하나만 그어도 되고 삽입부일 때는 앞뒤 뭐 이런 식으로 긋는데 이런 긴 빼기 표현이 있습니다. 긴 빼기라고 굳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짧은 빼기도 있다는 거거든. 짧은 빼기 표현은 하이픈이라고 하는데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 얘는 단어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음 문장이 아니라 다음 줄로 넘어갔을 때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단어 두 개를 합쳤을 때. 결국에는 긴 빼기는 우리말로 한 즉 정도에 가까운 말이고 짧은 빼기는 안 끝났다라는 말이야. 뭔가가 안 끝났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영어는 말이지 문장 기호를 엄청 열심히 활용을 하거든. 한글 같은 글에서는 아니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전 세계에서 문장 기호를 활용해야지 뭔가 의미가 만들어지는 그런 언어는 거의 없어. 영어 계열밖에 없을걸? 물론 한글도 문장 기호 쓸 수 있어. 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근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 원래 한글에는 쉼표 마침표도 없었다는 거? 문장 기호가 없는 건 아닌데 그 문장 기호가 아니라 글자에 붙어 있는 기호 같은 거라서 이를테면 최초로 만들었던 한글 훈민정음 한번 보시자고. 훈민정음 보면 말입니다. 요래요래 적혀 있거든. 아이고야. 요래요래 적혀 있습니다. 나라마삼이 뉴기게다라 뭐 그러니까 나라의 말이 중국하고는 달라서 문자가 서로 맞지 아니하니까는 이런 이유로 참 그 불쌍한 백성에게 말하고 어쨌거나 이런 식인데 옆에 점 찍혀 있는 거 외에는 줄 바꾼 거 외에 옆에 점 찍혀 있는 거 요것도 성조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마침표 뭐 쉼표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읽을 때 올려 있는지 내려 있는지 그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발음 기호 같은 거지. 이게 무슨 문장 기호가 아니에요. 보면은 문장 기호 하나도 없어. 마침표도 없고 야 이거 띄워 써준 것만으로도 매우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띄워쓰기는 어려웠구나. 뭐, 근데 사실, 원래 원본에는 띄워쓰기도 없을걸?
어, 옛날 책들 다 요리돼 있다니까? 띄어쓰기도 없어. 심지어는 줄바꿈도 없어. 줄바꿈도 없어. 어디서 문장 끝나는지도 몰라. 근데 읽을 줄만 알면 그게 필요 없었어, 사실은. 여튼 그랬답니다. 아, 이거 점 찍고 이런 거 문장 끊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어. 여튼 그랬답니다. 서양에서는 근데 스펠링 그러니까 글자만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침표, 쉼표, 물음표 이런 것들을 꼬박꼬박 적어줍니다. 심지어 이렇게 빼기 표시 같은 것도 있고 뭐 이건 나중 가면 얘기할 건데 정말 귀찮은 막 이런 표시도 있어. 이거 뭐 적을 필요까지는 없어. 마침표하고 쉼표까지 같이 찍혀 있는 이런 표시도 있어. 세미콜론이라고 해가지고 의미가 안 알려줌. 이 뭔 헛소리인가 싶겠지만은 진짜로 의미가 안 알려줌이야. 나는 얘기해주기 싫으니 네가 알아서 생각해. 라는 것도 문장 기호로 존재한다니까? 웃기는 친구들이야 이거. 여튼간에 그렇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자, 어쨌거나 현재 미국의 평균 결혼 나이는 남자가 29세, 여자가 27세래.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되려나? 살짝 궁금해지는데 이거? 평균 결혼 나이. 이거 우리나라가 훨씬 높다니까. 남자가 33.7, 30 반올림하면 34네. 여자가 31.3, 반올림하면은 32, 반 내림해야겠네. 반올림하면 31이네, 그냥. 여튼, 34, 31. 그렇다니까,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아. 아유, 그 와중에, 이거 그저께 얘기가 나왔던, 유튜브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유튜브 얘기 많이 아니라, 실제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얘기 있었거든. 이게 뭐였냐면은 우리나라는 같은 비슷한 나이대가 아니라 비슷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 그러니까 결혼을 신분 상승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특히 서양 나라보다. 서양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계층. 비슷한 계층끼리만 결혼하거든? 뭐 인도 같은 데는 막 비슷한 계층 아니면 아예 결혼도 아예 못하게 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아예 그냥 실질적으로 못한다고 봐야 될 정도로 되게 계층 간 이동이 되게 빡빡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계층 없잖아. 계층은 없는 대신에 재산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재산 차이 많이 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되게 높다라고 며칠 전에 발표가 됐거든. 그래서 말이 좀 많았었어. 여튼간에 그런 거 저런 거 하고 합쳐져가지고 한국은 결혼이 신분 상승의 재료인데다가 그리고 또 뭐 결혼할 때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나라기도 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보다도 평균 결혼 나이가 훨씬 높아.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결혼 못 한다는 거야.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솔직히 그렇잖아. 지금 한국 출산율이 세계 최저잖아. 이런 걸로 1등 좀 안 찍었으면 좋겠는데 또 1등 찍었어.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0.8보다 내려갔으니까는 두 명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을 낳아도 그 나라 망한다 그러거든. 그렇잖아.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 낳고 두 명 결혼해서 한 명 낳고 그러면 나라 인구수가 50%씩 줄어드는 거잖아. 근데 그게 0.8 이하로 떨어졌어. 0.7대로. 두 명이 결혼해서 이제 한 명도 안 낳아. 뭐 2050년이면 우리나라 망한다는 얘기, 50년이면 우리나라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뭐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야. 뭔가 대책은 세우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거든. 뭐 그렇긴 하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미국도 크게 다를 바는 없어가지고 미국도 기본적인 기조는 비슷해가지고 준비가 좀 돼야지 결혼하고 그런 것도 요즘 미국도 좀 어느 정도 마찬가지여가지고 결혼 나이가 확 올라갔어. 이게 무슨 뭐 미디어에서 뭐 연예인들이 결혼을 빨리 안 해서 그런다라고 헛소리 짓거짓거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연예인들이 빨리 결혼하면은 뭐 연예인들이 결혼하면 자기도 결혼할 거요? 그건 아니잖아.
자, 여튼간에 계속 한번 볼까 이거? 다음 문장도 그래 혜인이가 해석 한번 해볼까 이거? A에 들어갈 말은 more over일 겁니다. 게다가란 뜻이에요. 이거 추가로 더 다른 얘기를 더 하는 거라서 more over입니다. over 게다가는 넘어가고 An American woman is expected to have 1.9 children 이라고 하네. 게다가 미국이어서 아하. 저도 50년에 출생. 끝까지 해석했구나. 1960년에 출산율 3.7명의 출산율에 비교해서 1.9명의 아이들을 갖는 것으로 예상된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숙제로 해석을 해오는 바람에 끝까지 다 읽었구나. 잘했어. 자, 그랬대요. 자, 이거 컴페어드가 앞에 있는 거 수식하는 말은 아니고, 자, 그냥 뭐뭐와 비교해서 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보는 게 나아. 전치사 이렇게 프레프라고 적을게. 프리포지션 전치사로 보는 게 속 편합니다. 뭐 어쨌거나 간에 여기까지 그냥 전치사로 보는 게 속 편하기도 한데 1960년에 3.7명의 어린이들의 birth rate 이게 비율이라서 출산율이야. 출산율과 비교하면은 1.9명의 아이를 갖는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0.8명 이하라고 했지요. 큰일 난 겁니다. 진짜 보통 큰일이 아니라 진짜로 나라 폭망한 정도로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이거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슨 환경 문제도 아니고 그냥 누가 뭐래도 이 문제야. 사실 여기에는 되게 이유가 좀 복잡하고 좀 많아가지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아이를 낳읍시다. 무슨 뭐 캠페인 한다고 해결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야. 집값도 비싸지 뭐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졌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 사회 격차가 그러니까 뭐 빈부 격차가 커진 것도 좀 크고 그리고 사회 자체가 발달을 해서 그런 것도 맞기도 하고 근데 너무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야 사실은. 이대로면은 폭망한다는 건 맞긴 맞는데 인구수가 줄어들어가지고 폭망이라는 게 아니라 내 나이대 사람들 아니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안 죽어서 폭망이라는 게 조금 더 가까울걸? 그러니까는 젊은이들이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이 많아지는 게 문제야. 여러분 나이대 사람들이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할 그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거 아니면은 생각해보면은 의외로 괜찮을지도 몰라. 왜? 지금 내 나이 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좀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 대접이 좀 그렇게 뭐 좀 좋지가 않아. 일하는 사람에 대한 대접이 뭐 별로 좋지가 않은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지금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해질 거야. 그러면은 그만큼 대우도 좋아지지 않을까? 월급도 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뭐 노동 착취 그런 거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좋아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노인들 먹여 살려야 된다는 부담만 아니라 그러면 의외로 살기 좋을 수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에 좋아. 사람이 줄어들면은 환경은 살아납니다. 자, 여튼간에 다음 얘기 요거는 그래 지유리가 한번 해석 한번 해볼래? Another big change is that marriage among people of different races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에이, 참 이런 말이 적혀 있는데 이게 문장이 너무 길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잘라보자. Another big change 다음에 is 다음에 대시란 말이 나왔잖아. 이 대절이거든. 대절이 문장 처음부터 대절이 여기 marriage부터 문장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야. 물론 is가 문장 동사긴 하지만은 대절도 문장이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동사는 여기가 있네. is becoming. 대절의 주어가 marriage among people of different races인데 among people, different races 다 잡소리입니다. 그렇대요. 요렇게 놓고 해석해보면 좀 볼만할 겁니다. 지우리가 해석 한번 해볼 수 있겠니 이거? 해석한 거 그냥 읽어봐도 돼. 응?
Another big change. 모른다 했으면 다 물어보시고. Another? 다른. 근데 다른데 하나라는 게 있어. 하나라는 뜻이야? 왜 앞에 어가 붙었거든. Another big change. 다른. 큰 변화는 맞아. 자, 큰 변화는 뭐 대절이다 라고 하네. 그래서 다른 큰 변화가 뭐라고? Marriage among people of different races 라고 하네. 다른 인종? 다른 인종의 사람들? 다른 인종의 사람들 사이에 결혼. 이 문장 속의 문장이라서 이번에는 은을 못 붙이고 이 가를 붙여야 돼. 다른 인종의 사람들 사이의 결혼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다른 큰 변화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 사이의 결혼이 점점 더 흔해진다는 것이다. 자, 이거는 전적으로 미국 얘기냐 하면은 요즘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들이 너무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졌지요. 남자건 여자건 간에 외국인들이 점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야. 뭐 꼭 뭐 동남아 뭐 그런 데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건 말고라도 뭐 서양 사람들이건 뭐 아시아 사람들이건 심지어는 은근슬쩍 보면은 저기 중동아시아 분들도 많이 보이던데? 저기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올 리는 없지만은 뭐 하여간 뭐 중동 쪽에서 뭐 시리아는 잘 모르겠고 뭐 여튼 그런 쪽에서 오신 분들도 좀 보이더라고. 터키 같은 데서 우리나라 와서 일하는 분들 진짜 많긴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우리나라 와서 이제 결혼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인종이랑 결혼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런 결혼이 늘어가고 있는 거야. 맞아, 우리나라도 점점 늘어가고 있어. 아니, 뭐, 얼마 전에 보니까는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있던데, 뭐, 베트남에서 온 여성의 10%가 이혼을 해가지고, 뭐,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 그런 뭐, 뉴스가 나오면서,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이랑 결혼하러 온 게 아니라, 한국 남자들 하고 결혼하는 척 해가지고 한국 영주권만 얻고서는 우리나라에 취직하려고 온다 막 이런 취지의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선동이거든 이거. 아니 왜? 아니 베트남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이혼율이 10%래. 10%밖에 안 되는 거야. 한국 여자는 30%가 넘어갑니다. 요즘에. 한국 여자들보다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면 훨씬 더 이혼을 안 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베트남 남자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요즘에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게 이혼율이 더 낮아요. 그래. 그러니까는 외국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것도 별 문제도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난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 자, 여튼, 그랬답니다. 또 다음 얘기, 요것도 한번 좀, 그래. 지율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In 1980, 1980년에 only 7% of all marriage in the US were between people of different races 라고 하네. 7%부터 해석하지 말고 미국부터 해석하자. 주어가 여기까지니까. 미국에서 미국 안에서의 모든 결혼의 7%만 미국 안에서의 모든 결혼의 7%만 다른 인종 에서도 되고 의도 돼. 다른 인종의 사람들 사이였다.
1980년에는 미국에서 결혼하는 사람 중에서는 다른 인종,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흑인과 아시아인이라던가 뭐 아니면 그런 류의 아니면은 뭐 아시아인과 멕시코인이라던가 뭐 그런 류의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이 겨우 7%밖에 안 됐대. 이거는 우리나라는 좀 더 심했을 거야. 근데 어쨌거나 간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인종차별이라는 게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인종차별의 이유 같은 거는 뭐 너무 복잡하고 긴 얘기니까 이건 좀 넘어갈게. 복잡하진 않아. 단순하긴 하지만 너무 긴 얘기니까 이건 넘어갈게. 근데 어쨌거나 1960년대, 70년대쯤에 미국에서 있었던 뭐 인종차별, 뭐 철폐 운동, 뭐 그런 거 이후에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겨우 7%였어. 자, 마지막 문장도 한번 봅시다. 자, 근데 일단은 nevertheless입니다. 아니 nevertheless네. however. 아직 뭔 소리 하는 거야? however, 그러나입니다. nevertheless는 자, 이거 단어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야. never에다가 더에다가 this가 붙은 말이야. 알고 보면 되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however는 그러나고. 자, 그래서 마지막 것도 지리가 해석 한번 해봅시다. However, in 2010, 2010년에 2010년 읽을 때 2010이라고 내가 읽었잖아. 2020으로 시작하면 일단 2000라고 읽어. 그리고 그 뒤에는 두 자리씩 끊어 읽지만 10이면 또 10이라고 읽어. 좀 그래. 자, that number doubled to 15%. 더블드가 동사입니다. 그 숫자는 15%로 로 2배가 됐다. 맞습니다. 지금은 더 높을 거야, 아마. 2010년도에 그랬는데 2010년도하고 2023년도는 벌써 13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13년 동안에도 미국 사회가 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 물론 요즘에는 미국의 최근 한 2, 3년 동안 미국의 결혼율이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긴 해. 그건 어쩔 수 없었잖아, 최근 2, 3년 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 밖으로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뭐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이거. 결혼식 하기도 힘들었어.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이거 최근 2, 3년 동안에 결혼식 숫자가 확 줄어들었었어. 지금 다시 늘어나곤 있는데 코로나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잠잠해졌으니까.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여가지고 결혼율 자체가 줄어들긴 했지만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 그 인종 간의 다른 인종 간의 결혼율은 지금 15%에서 상당히 많이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 아예 인종 자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자, 그랬답니다. 뭐 1번 문제에 대한 답은 지금 나왔고 2번 문제 we go shopping twice a week. twice? 두 번? 자, 이거 답이 뭘까요? 아시는 분? 일주일에 2번 쇼핑 간다. 라고 할 때 질문이 뭐였을까? 아무나 맞춰보면? How often 맞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쇼핑을 가니? 라고 한 겁니다. 예, 잘하셨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잠깐 좀 쉬었다 가지 뭐. 오케이. 그래요. 바로 다음 얘기를 또 이어가 보십시다. 그래. 이거 명제가 해석 한번 해볼래? We all know that weather affects people's mood. 라고 하네. 대절이 또 들어가 있구나. 우리는 모두 안다? 뭐를 안다고? 모른다 지금 다 물어봐. 그치. 날씨가? 맞아. 날씨가 사람들의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안다. 예, 그렇지요. 예, 요즘 한참 비 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좀 짜증이 좀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예, 그렇답니다. 또 뭐 외로움 많이 타는 사람들은 또 요즘 한참 뭐 외로움을 많이 타가지고 뭐 여기저기 전화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참 내 주변에 뭐 심심한 사람들이 온통 전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아침부터 두통을 받았네. 여튼 다음 것도 한번 볼까? People are usually happier on sunny days. 사람들은
시절리는 뭐 주로 화창한 날에 해피가 아니라 해피 얼네 더 기쁘다도 괜찮고 더 행복하다도 괜찮고 뭐 어느 쪽에도 상관없을 것 같아. 사람들은 해 떠 있는 날에 더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요. 너무 햇빛이 쨍쨍하면은 또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저기 엄청 더운 나라들 있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는 햇빛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 햇빛이 아니라 습도에 관련돼 있다는 얘기들도 있거든. 너무 추우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꽁꽁 얼어붙으니까 좀 문제겠지만은 너무 더운 나라들 보면은 또 습도도 같이 높은 데들이 있거든. 뭐 대만이라던가 뭐 아니면 저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라던가 그런 데 가면 또 기분이 또 오히려 더 좀 찝찝해지는 경향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비가 안 온다고 해가지고 건조하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거든. 여튼 습도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도 좀 많습니다. 자, 그래요. 좀만 더 봅시다. They are sadder. 여기서 그냥 끊어버릴까? 그들은 더 슬프다. 자, when it's cloudy or rainy. 날씨가 흐리거나 rainy 비 오는 거지? 비가 올 때. 맞아.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 더 슬프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라고 일단 그들이라고 써있긴 해. 근데 그냥 일반인들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지금 가야 돼? 그러면은 잠시만. 요거를 다음번에 2개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는 어디까지냐? 장문독해. 여기까지 좀 해오는 걸 숙제로 먼저 줄게. 좀 미리 얘기해주지. 일단은 우리는 계속 읽긴 하고 있을게. 얼른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래. 우리는 뭐 여간 조금 더 계속 읽어보십시다. 명작가 조금 더 읽어볼래? But unpleasant weather has some good effect also 라고 하네. 안 기쁜이라고 써있는 거 맞거든. 근데 우리는 기쁘지 않은 거를 우리는 기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은 기분 나쁜 거에 가까워. 그러니까는 불쾌한. 자, 그래, 들어가세요. 불쾌한 날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문 좀 닫아줄래? 하지만 불쾌한 날씨가 문장 끝으로 가자. 또한 좋은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하여간 뭔가 불쾌한 날씨가 근데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래. 이거 영국 얘기하는 걸걸? 영국이 날씨가 결코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물론 영국이 여름에 좀 덜 덥고 겨울이 그렇게까지 추운 동네는 아니야. 우리나라보다는 좀 사계절 온도 차이가 조금 좀 작은 편이거든? 근데 그러면은 영국 날씨가 되게 좋은 거네, 따뜻하고 좋은 거네. 그게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게 비가 또 엄청 와요. 우리나라보다 비가 좀 더 자주 오는 편이야. 뭐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꿉꿉할 때가 좀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좀 우울할 때가 또 은근히 좀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뭐 과학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논리학이라던가 뭐 철학이라던가 그런 게 좀 더 발달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있어. 뭐 그렇게 땡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글쎄다. 이것도 또 모르는 일이긴 해. 자, 여튼 다음 얘기. 요거는 그래 나윤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A에 들어갈 말. 예를 들어봐야겠어. For example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좀 넘어가 볼게. People often think more logically than. 이 얘기가 나오네. 아하. 맞아. 사람들은 종종 그때라는 말이 있는데 그때 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어떨 때? 날씨 나쁠 때.
왜 날씨가 좋으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밖에서 놀고 싶을 때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날씨가 뭐 화창하고 그러면은 어쨌거나 좀 뭐랄까 감성 쪽이 좀 더 발달한다라고 라는 거야. 그래서 영국이 문학보다는 논리학이 좀 더 발달을 한 건 아닐까라는 얘기도 있어. 자, 계속 한번 볼까 이거? They understand facts better and make superior decisions 라고 하는데 and 다음에 make가 2번이면은요 understand가 1번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논리학이라고 하는데 뭐 여튼 간에 better 잡소리고 해석 한번 해볼까? 그들은 우수한 결정을 만들고 더 잘 사실을 이해한다. 맞아. 그들은 사실을 더 잘 이해하고 우수한, 더 우수한 정도긴 하거든. 근데 뭐 그냥 덜한 말은 굳이 집어넣지는 않아도 돼. 이것도 일종의 비교급인데. 여튼 훌륭한 결정을 내린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다. 확실한 거는 인류 역사에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 것 같은 느낌도 들어. 지금 혜인이가 해석하고 있었나? 나윤이가 해석하고 있었지? 그래. 나윤이가 다음 문장도 해석 한번 해볼래? They even remember things better on overcast days. 잔뜩 흐린 날에는 오버캐스트 잔뜩 흐린 날 맞아. thing을 사물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더 잘 사물을 기억한다. 이거 2분이란 말도 있네, 심지어. 그들은 심지어 잔뜩 흐린 날에는 사물을 더 잘 기억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버캐스트. 캐스트가 이게 들이우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쓰기도 하거든. 원래 뜻은 던지다야. 그래서 말 같은 거를 전달하는 것도 말을 던지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뉴스 읽어주는 사람을 뉴스캐스터라고 부르기도 해. 아니면은 야구할 때 공 던지는 사람 있잖아. 투수를 캐스터라고 하기도 하고 투수가 공 던지는 걸 캐스팅한다고도 얘기를 해. 여튼간에 오버, 과하게 들이운 날. 뭐가? 구름이. 구름이 과하게 들이운 날에는 더 잘 사물을 기억한다. 아니 그렇잖아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인 게 구름 잔뜩 끼고 비 오고 그러면 밖에 안 나가잖아. 그럼 집구석에 있을 거 아닙니까? 집구석에다 할 일이 뭐 있겠냐? 그냥 머리만 굴리고 있는 거야. 자, 다음 얘기. 요거는 그래 혜인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If it's sunny. 요 앞에는 게다가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also 또한. 또한 날씨가 맑으면, it's sunny, 날씨가 맑으면, 맞아. People think about doing fun things outside.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깥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하는 것을 생각한다. 지금 이거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 것에 대해 생각한다. 그치요. 나가 놉시다라는 뭐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관광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신? 관광으로 제일 돈을 잘 버는 나라? 어디일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해변가들이 아주 햇볕이 쨍쨍하거든. 그래가지고 스페인이 그러니까 전 유럽에서 관광을 스페인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스페인의 뭐 유명한 무슨 철학자라던가, 스페인의 유명한 과학자라던가,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심? 별로 없지 않으심, 이거? 아니면은 스페인의 유명한 그 IT 업체라던가, 아니면은 자동차 기업이라던가, 무슨 스페인의 유명한 공업 기업이라던가, 떠오르는 거 있으심? 없지 않니? 유럽 나라들 중에서는 자동차 직접 만든 나라는 되게 많거든. 뭐 프랑스만 해도 뭐 이런저런 자동차들 만들지, 심지어는 이탈리아는 고급 자동차들 많이 만들지, 영국도 뭐 그렇지. 근데 스페인이 없어. 스페인 농업으로 주로 먹고 살거든.
농업이 주업이긴 하지만 사실은 관광업이 제일 큰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어쨌거나 간에 대체로 나가 노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는 스페인이라 그러면 떠오르는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플라멩고 춤 같은 거 뭐, 아니면 뭐 그런 거, 뭐 소각구선 투는 좀 잔인하긴 하지만 뭐 어쨌거나 그런 식의 웃고 떠들고 노는 문화들이 오히려 더 잘 알려져 있어. 무조건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어. 사람들이 즐거운 건 좋은 거지 뭐. 하지만은 확실한 거는 학문 쪽은 좀 발달을 덜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날씨가 확실히 영향이 있는 거야. 그렇다고 뭐 스페인이 무슨 뭐 자원이 없다거나 무슨 뭐 교통이 나빠가지고 뭐 물건 수출하기가 어렵다거나 그런 나라 절대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이 별로 발달을 못한 거는 아마 날씨 탓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나도. 자 다음 문장도 한번 볼까 이거? However, when the weather is bad. 이것도 그냥 혜인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그러나 날씨가 나쁘면이라고 해석했는데 우리말은 뭐뭐 하면도 나쁘지 않아. 꼭 뭐뭐 할 때만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날씨가 나쁘면 날씨가 나쁠 때 they focus more on their work. 그들은 그들의 일에 좀 더 집중하고 and get more done. 일을 완수한다라고 해석했는데 정확해. get 어쩌고 done. 이거 게시 오형식이거든. 하게 하다란 뜻이야. 엄밀히 말하면 더 많은 것이 행해지게 한다 정도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가 목적어, 더니 목적격 보어인데 어쨌거나 더 많은 것이 행해지게 한다.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완수한다. 일을 더 잘 완수한다. 뭐 어느 쪽으로 봐도 내용상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일 나름이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이를테면은 뭐 날씨가 나쁜데 밖에서 공사 같은 거를 열심히 잘 할 수 있을까? 하면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 왜 얼마 전에 요즘 한참 비 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요즘 말 많은 아파트 있잖아. 그거 뭐 무너지네, 물새네, 뭐 어쩌고 하는 아파트 있잖아. 한참 비 오고 있는데 그 아파트 공사해가지고 욕을 또 한참 드셨지요. 비 올 때 공사하면은 저기 콘크리트에 물 섞이잖아. 그러면은 아파트가 더 약해지거든. 비 많이 오는 나라에서는 그래서 공사 잘 못해. 콘크리트나 시멘트 같은 데 물 섞이면은 좀 건물이 좀 많이 약해지거든. 그런 일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하기 좀 그렇겠지만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답니다.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오늘 날씨가 춥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만들까? 그래. 해석 안 하는 it을 집어넣습니다. It is cold today입니다. 자, 요 it을 우리는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해석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래 보니까는 비인칭 주어라고 적혀 있네. 비인칭 주어의 날씨, 명암 뭐 이런 걸 나타낼 때 쓴다.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형식적인 주어 역할만 한다. 따라서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꼭 이런 거 날씨나 명암이나 시간, 거리, 계절, 요일 뭐 이런 거 나왔을 때만 it을 해석하지 않는 게 아니라 it은 해석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거 말고 뭐 가주어일 때도 해석 안 하고 뭐 강조구문이라는 거에서도 해석 안 하고 가 목적어라는 것에도 해석 안 하고 비인칭 주어에서도 해석 안 해. 그러니까 it은 어지간하면 해석을 잘 안 하는 거야. 여튼 자 그런 게 있답디다. 자 물론 뭐 다음 얘기 프랙티스 4번하고 5번이 아니지. 저 여기 있는 장문 독해 요거는 그래 숙제로 드립시다. 자 그래요.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워드 체크까지 숙제입니다. 70페이지까지면은 벌써 한 3분의 2 가까이 갔구만. 아이고야 우리도 뭐 은근슬쩍 진도가 꾸역꾸역 잘 나가고 있네. 오케이 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보십시다. 리스닝 하실 분들은 좀 리스닝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오케이